네, 지금 뭐 이제 이제 3월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일단 뭐 3월에 지금 당장 그렇죠. 지금 이제 19일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이제 공시가격 예정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물론 4월에 확정이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예정 가격 나오고 나면 지금 매도인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좀 고민이 많아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미 연준이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뭐 4일이었고 이제 3일 날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결국은 4월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걸 또 할지 그 부분이 지금 또 이제 정해져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뭐 4월 28일 날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물론 지금 뭐 여러 지자체에서 그거 연장해 달라 지금 얘기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뭐 시기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 또 4.15 총선까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계속 그렇죠.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그런 이슈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올 부동산 시장에 티핑 포인트를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3대라고 했는데, 일단 뭐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생 변수를 얘기한다라면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뭐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자, 또 하나의 외생 변수가 최근에는 많은 역할을 하죠. 그게 바로 정부의 규제라는 것인데, 바로 이 내생 변수 두 개하고 외생 변수, 그래서 수요와 공급, 규제라는 이 세 가지 전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이 변수들의 지금 티핑 포인트들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수요 쪽에 티핑 포인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금리 인하 쪽이 되겠는데요. 자, 만약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1.25%인데 1.0%에 그렇죠. 자,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1.0%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앵커 뭐 오프닝에서도 지금 이미 현재 1.25% 수준에서도 규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죠. 대출이 지금 엄청나게 좀 늘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1.0%라고 하면 자, 1.75에서 작년에 시작을 했었죠. 1.75, 1.5, 이제 1.25까지 왔는데 1.0%까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결국 뭐 이렇게 뭐 이자라는 거, 이런 금리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비용으로 어떤 그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하는데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비용의 부담에 대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투자 수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하면, 만약에 1.0%가 확정이 되고 만약에 그보다 더 낮은 이제 금리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좀 전국적으로 그렇죠.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수요 티핑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공급적인 측면도 한번 보자라면, 일단 분양가 상한제 그렇습니다. 네,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도 6개월 유예를 해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4월 28일 날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실시가 된다라면 지금 현재 HUG하고 지금 계속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지금 뭐 개포주공 1단지라든지 둔촌주공이라든지 뭐 레미안 원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굵직굵직한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안에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분양가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시세의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으로 뭐 하는 데다가 더더구나 뭐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실 이제 불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것이 이제 누적이 이제 되어 왔던 거죠. 그 부분들이. 자,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이제 4월 28일 종료되고 뭐 4월 말 이제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있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단지들이 속속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공급 쪽에 있어서 그렇죠. 완전히 갑자기 또 꺾이는, 그래서 공급 쪽에 폭락이 오는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가격 예정 가격이 만약에 발표된다라면, 자,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공급, 청약 시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파트 공시가격 예정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물들 있잖아요. 자, 결국 공급은 뭐 신규 매물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을 매도를 해야 매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하나 이제 공급이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공시가격 예정가가 나왔을 때 그럼 뭐 지금 뭐 그렇죠. 지금 뭐 종부세 지금 뭐 너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야, 그럼 과연 이게 물량이 많이 나올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버티기로 갈까? 요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규제 쪽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4.15 총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총선 공약이 이제 우리가 이제 거대 뭐 양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부 여당 쪽하고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 야당 쪽 이제 양당 자체가 정말 네, 총선 공약이 부동산 쪽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다 보니까 과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규제 19번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 규제의 방향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규제의 방향이 완전히 완화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지금 티핑 포인트들이 오고 있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수요부터 좀 꼼꼼히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자, 미 연준에서 그것도 긴급 그렇죠. 회의에서 0.5% 빅 컷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미 연준이 계속 0.25%씩 낮춰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두 단계를 점핑한 거죠. 그래서 0.5% 빅컷을 단행해서 지금 현재 1.0에서 1.25니까 자, 우리나라하고도 지금 그렇죠. 지금 금리 차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요. 미 연준이 한 번 내리면 한국은행이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내리고 미 연준이 내리면 또 그 다음 달에 한은이 내리고 계속 이렇게 해왔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도 미 연준이 0.25가 아니라 이번엔 0.5% 빅컷을 했으니까 한은도 0.5% 빅컷을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1.25에서 0.75로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정말 0%대의 기준금리가 올 수도 있겠고 만약에 0.25만 낮춘다고 하더라도 1.0%니까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자, 2016년 6월에 1.25%가 하나 있었고요. 현재가 1.25%거든요. 자, 그렇다면 1.0%는 지금 가장 낮은 기준금리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당연히 뭐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수요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4월 지금 그렇죠. 금통위에서 과연 뭐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역대 최저금리가 이제 두 가지 쪽으로 지금 제가 이제 작용을 할 거로 보는데요. 자, 일단은 풍선 효과 쪽입니다. 자, 지금 서울 쪽하고 수도권 쪽을 지금 규제를 하면서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지금 뭐 인천 쪽이라든지 그렇죠. 청라라든지 뭐 이쪽 지금 송도 지금 많이 또 오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조금 더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서 지금 뭐 대전이라든지 또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 뭐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이제 광역시들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풍선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계속 파급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갭 메우기 장세인데요. 자, 지금 강남 3구 쪽은 지금 상당 부분 12, 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많은 조정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북 쪽이라든지 지금 뭐 우리가 보통 뭐 금강구단은 금천이라든지 구로 뭐 관악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무려 이런 쪽은 94%, 9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100채가 있으면은요. 그 중에서 9억 이하 아파트가 94채, 95채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만약에 낮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강남 쪽하고 강북 쪽 이런 곳들이 벌어져 있었던 것들이 갭 메우기 장세로 지금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금 이런 쪽들은 지금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서 자, 풍선 효과와 갭 메우기 이런 투자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작년에도 자, 금리 인하가 7월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요. 2018년 9월 13일 날 9.13 대책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계속 영향을 미쳐서 2019년에 들어와서도 1월 달, 2월 달, 3월 달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도 계속 마이너스 흐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 마이너스 0.09였던 게 그 다음 달인 바로 8월 달에 0.14로 상승 전환했던 이런 어떤 그 학습 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 어떤 상승 또 심리적인 요인에 수요적인 요인에 많은 어떤 티핑 포인트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급 쪽 한번 보면요.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지금 4월 28일입니다. 물론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재건축과 재개발 이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네, 지금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번에 HUG하고 협상이 안 된다라면 그냥 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뭐 그럼 저기 혜택을 못 받겠죠. 자, 그러면 후분양 가겠다. 지금 뭐 이렇게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공급이 엄청나게 축소되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 이제 공시가격 지금 예정가가 그렇죠. 지금 이제 19일 날이죠. 이번 달 19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에서 이제 30% 올라가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게 정부가 아예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자, 일단 9억에서 15억 요 사이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그렇죠. 시세에 70%까지 맞추겠다. 자, 그다음에 15억에서 30억 요 사이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현실화하겠다. 3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80%까지 현실화하겠다. 자, 이미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해놓고 공시가격 예정가가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20에서 이제 30%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5월 달에 이제 종부세 그렇죠. 안 내려면 6월 1일 이전까지 그렇죠. 5월 31일까지 이제 등기 이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정가 나오면 3월 말 4월 초에 매물이 쏟아지느냐 안 쏟아지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6월에 또 양도세 이제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12만 8천 채 여기에 해당하는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12만 8천 채가 이 이전에 과연 내놓을까 안 내놓을까.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신규 분양 쪽의 공급, 그다음에 기존 매물 쪽의 공급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어떤 흐름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티핑 포인트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규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신도시 이걸 3기 신도시 안에 공급을 하겠다. 자, 그래서 10만 채를 지금 이쪽만 지금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뭐 그 수익 모기지 쪽으로 해서 전용 대출까지 이제 마련을 해서 결국은 2030 쪽으로 표심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야당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재건축 규제 풀겠다. 재개발 규제 풀겠다. 자, 대출 규제 풀겠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겠다. 자, 보면 미래통합당은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표심 쪽은 4050에서 뭐 40, 60, 70까지 이렇게 이미 투자를 해놓은 분들을 지금 표심을 갖고 지금 서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지금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런 티핑 포인트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매도 쪽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비가역성. 자, 부동산은 한번 움직이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매도할 때는 결정을 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보유세 못 내고 종부세 못 내고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세 혜택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수 전략 쪽은 레버리지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요즘 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세가를 활용한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내가 주거 쪽으로 만약에 계속 투자를 해서 지금 힘들다 그러면 비주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내가 수익이 안 나오는 쪽을 생각했으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같이 짜봐야 되겠죠. 이제는 주거와 수익, 그다음에 또 주거와 주거 외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성공한 투자자가 결국은 성공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